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네, 여러분 오늘도 어휘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名词, 명사 부분입니다. 명사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4가지의 명사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명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는 덜미입니다. 네, 여러분 덜미라는 명사는 처음 보시죠? 네, 그 뜻은 호보징이라는 뜻이거나 호나오라는 뜻인데요. 사실 그 의미가 원래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급 토픽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는 목의 뒷부분, 네, 보츠더 호미를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나쁜 일 또는 실마리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화이슈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겨울에 커트머리를 했더니 덜미가 시리다. 冬天剪短发了感觉后脖颈发凉. 네, 여기에서는 원래 의미인 호보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의 예문을 함께 볼게요. 도둑질을 하다가 덜미가 잡혀서 경찰에게 잡혔다. 偷东西时后脖颈被抓了. 네, 被警察抓住了.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덜미가 잡히다는 나쁜 일이 잡히다, 坏事情被抓住了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덜미는 호보징의 뜻이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 몰래 한 나쁜 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고급 토픽에서는 대부분 나쁜 일, 즉 원래의 호보징의 의미가 아닌 화이시의 의미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덜미가 잡히다라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꼬투리입니다. 네, 여러분 꼬투리의 뜻은 또자오, 도쉬, 지인의 뜻인데요. 그 의미는 약점, 네, 루어디엔 또는 트집, 우리 쥐너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약점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보시면 엄마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힘들다. 妈妈时时揪住小辫子很费劲. 네, 꼬투리를 잡다라는 뜻은 나의 약점을 잡다라는 뜻이죠. 부장님은 작은 꼬투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부장 就算小错误都不放过. 네, 여기에서 보면 작은 꼬투리도 역시 약점, 틀린 점, 잘못한 점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다라는 형태로 자주 쓰고요. 꼬투리를 넘기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뒤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잡다나 넘기다 이런 동사들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도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명사는 도전입니다. 네, 도전의 뜻은 挑战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맞서서 싸우다입니다. 네, 对抗挑战의 뜻이거든요. 자, 예문을 보시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네, 不挑战的话不会成功.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모든 도전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네, 所有的挑战都会碰到危险. 자, 여기에서 보면 도전은요, 여러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挑战이라는 발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도전은 挑战의 한국어다라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 명사는 손질입니다. 네, 여러분 손질의 뜻은 修正, 修理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잘 정리하다, 整理好, 다듬다, 네, 加工好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파마를 한 후 머리 손질이 한결 편해졌다. 烫发后，你头发会变得更舒服。
네, 여기에서 손짓 만지는 거죠.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보기에는 쉬워도 화초 손질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虽然看上去简单，画槽修装不是简单的事情. 네, 여기에서도 손질은 정리하고 다듬고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손질이라는 명사는요, 정리하고 다듬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사 부분입니다. 看一下副词. 네, 첫 번째 부사는 이내입니다. 여러분, 이내라는 뜻은 마상의 뜻인데요. 네, 중급에서 봤던 금방, 곧 이런 뜻과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네, 금방은 마상, 곧은 리커라고 배웠었죠. 네,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는 엉엉 울다가도 사탕만 주면 이내 울음을 그친다. 就算我们孩子呜呜的哭，只要给他糖，马上止住哭声. 네, 여기에서 보면 이내는 바로, 곧, 금방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두 번째 예문은요.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이내 잠이 들었다. 太累了，所以一躺下马上就睡着了. 네, 여기에서도 이내는 바로, 금방, 곧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내는 금방, 마상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사는 미처입니다. 여러분 미처의 부사의 뜻은요, 来不及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는 내가 아직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还来不及做某事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퇴근 시간 전에 미처 일을 끝내지 못했다. 下班前来不及做完事.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미처 뒤에는 지 못하다라는 부정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집들이에 갈 때 보통 신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전제품을 선물하기도 한다. 去搬家宴的时候，通常买新娘来不及准备的电器作为礼物. 네, 여기에서도 미처 뭐뭐뭐뭐지 못하다가 함께 쓰이고 있죠. 자, 여러분 미처라는 뜻은 来不及라는 뜻이지만 뒤에는 지 못하다라는 부정어와 함께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부사는 의례입니다. 네, 여러분 의례의 뜻은 自然, 应当, 准是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의미로 가장 가까운 의미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하는 어떤 동작성을 나타냅니다. 네, 自然而然的 또는 习惯性的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회사 일을 마치면 의례 동료들과 술 한잔을 한다. 做完公司的事总是和同事们一起喝酒. 네, 여기에서 보면 의례는 내가 회사 일을 마친 후에 습관적으로 동료들과 술을 자주 마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처음 만나면 의례 악수를 청하곤 한다. 如果第一次见面应当主动握手. 네, 여기에서도 의례는 습관적으로 또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한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의례의 뜻은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습관적으로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발생함을 나타내고요. 자, 문장의 특성을 보면은 뭐뭐뭐뭐 의면 의례라는 형태로 자주 쓰입니다. 네, 앞에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자주, 당연히, 습관적으로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샤 리엔시티.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네, 초우더 디팡이죠.
자, 1번. 시끄럽던 교실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이내 조용해졌다. 2번. 우리 아이는 방학만 하면 을의 할머니 댁으로 간다. 3번.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할지 미처 생각했다. 4번. 밤새도록 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못했다. 네, 답은요, 여러분. 3번.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할지 미처 생각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네, 왜 틀렸나요? 네, 미처는 라이프지라는 뜻이고 뒤에는 지 못했다라는 부정문이 와야 하는데 미처 뒤에는 부정문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에 이내 조용해졌다는 금방 조용해졌다라는 뜻이고 우리 아이는 방학만 하면 제가 아까 으면, 으래라는 형태가 자주 온다고 얘기했죠? 네, 4번에는 고작이 오면 뒤에 바로 밖에 뭐뭐뭐뭐만이라는 조사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와 동사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동사는 실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실시하다는 한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네, 실시라는 한자어입니다. 의미는 실제로 시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볼게요. 정부는 새 정책을 올해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政府预计从今年年底开始实施新政策. 네, 여기에서 보면 실시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全国的小学开始实施博士供应. 여기에서 보면 급식을 실시하다 역시 실행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시하다는 시행하다 또는 실행하다라는 동사와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날카롭다입니다. 네, 여러분 날카롭다의 뜻은요. 锋利 또는 敏锐, 장烈, 尖锐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이 뾰족하게 생겼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생각이 아주 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는 锋利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思维敏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날카로운 칼에 손이 베었다. 手被锋利的刀割破了. 여기에서 보면 손이 베었습니다. 그쵸? 어디에? 아주 뾰족한 칼에. 네, 여기에서는 뾰족하다의 锋利의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은 선생님을 항상 긴장시킨다. 那个学生尖锐的问题常常使老师紧张.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날카롭다는 뾰족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질문이 뾰족할 수는 없겠죠? 네, 질문이 아주 예리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여기에서 예리하다의 뜻은 질문이 아주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예리하다입니다. 여러분, 예리하다의 뜻은 锐利 또는 尖锐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는 아까 날카롭다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 생각이 예리하다, 즉 생각이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네, 思维敏锐가 되겠죠? 자, 예문을 보면은요. 그는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他尖锐地指着错误点. 여기에서 예리하다의 뜻은 날카롭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이번 회의에서 사장님은
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셨다. 这次会议中，社长对市场发展可能性做出了敏锐的分析。 여기에서도 예리하다는 날카롭다의 뜻입니다. 네, 아까 날카롭다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스웨 민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리하다는 날카롭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 선명하다입니다. 네, 선명하다의 뜻은鲜明 또는清楚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뚜렷하다 또는 분명하다,明显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함께 보실게요. 텔레비전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电视机画质不清楚看不清. 네, 여기에서 선명하다는 분명하지 못하다, 뚜렷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小时候和父母一起的回忆还很清晰. 네, 여기에서도 선명하다의 뜻은 기억이 분명하다, 明显分明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선명하다는 뚜렷하다, 분명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샬리 NCT.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올해부터 뭐뭐 예정이다. 1번 선명할, 2번 예리할, 3번 날카로울, 4번 실시할. 네, 답은요. 실시할 예정이다가 되겠죠. 선명하다는 아까明显, 鲜明 이런 뜻을 나타냈었고요. 예리하다도 네, 저 스웨이, 민루이라고 했었고요. 날카롭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뾰족하다,锋利라든지 또는 민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실시하다는 뭐였죠? 네네, 실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실시하다밖에 없고요. 나머지 선명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모두 다 상태동사, 형용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칸샨 이성츠和 니타이츠. 첫 번째 의태어는 글썽입니다. 네, 여러분 글썽의 뜻은 레이왕왕의 뜻인데요. 자,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모양입니다. 즉 고여있다라는 뜻은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눈물이 눈 안에 있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네, 울기 전의 모양이죠. 그래서 眼泪记在眼睛里的样子를 얘기하는 모양을 우리는 글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엄마에게 혼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 맺혔다. 挨妈妈训的孩子泪汪汪地噙着泪水.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글썽 뒤에 오는 동사가 있죠? 네, 맺히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맺히다라는 동사는 떨어지지 않고 어떤 액체가 그곳에 그대로 멈춰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 맺혀있다. 被市区屠宰场的牛的眼角泪汪汪地噙着泪水. 네, 여기에서 보면 눈물이 글썽 뒤에 여전히 맺히다라는 동사가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의태어는 뒤에 함께 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요. 네, 맺히다라는 동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의태어는 주렁주렁입니다. 네, 주렁주렁의 뜻은 이두루의 뜻인데요. 자,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열매, 과일 아시죠? 네, 과일 중에서도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모양, 즉, 꽈저더 양즈를 얘기하는 게 주렁주렁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葡萄树上葡萄一嘟噜一嘟噜的挂着. 네. 여기에서 주의할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주렁주렁 뒤에, 네, 꽈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열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잘 기억해 두시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주렁주렁 열린 사과가 먹음직스럽다. 이두루 이두루 꽈저더 빙고看着好吃. 네. 여기에서 보면은 주렁주렁 뒤에 역시 열리다라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렁주렁 열리다라는 동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의태어는 모락입니다. 네, 여러분 모락의 뜻은 야옹야옹의 뜻인데요. 자,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네, 상승의 양즈를 나타내는데요. 보통은 어떤 연기냐면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김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갓 탄 밥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핀다. 刚做好的饭冒出袅袅的烟. 네, 여기에서 보면 갓 탄 밥. 네, 갓 탄 밥은 刚做好的饭을 얘기하죠. 뜨겁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쵸? 그 모양이 모락모락 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의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闻到冒出袅袅热气的咖啡香气的话心情会变好. 네, 여기서 모락 뒤에 보면 김이 나다가 있죠. 네, 여러분 김은 연기를 얘기합니다. 커피가 뜨겁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고요. 그 연기가 나오는 모양이 모락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나오는 모양을 할 때 뒤에 같이 오는 동사로는 피다 또는 나다 이런 동사가 자주 옵니다. 꼭 이 동사가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올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피다와 나다는 모락모락과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의태어는 흥청망청입니다. 네, 여러분 흥청망청의 뜻은 후이진루두라는 뜻인데요. 돈을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직부제외 체를 나타내거든요. 자, 예문을 볼게요. 많던 돈을 흥청망청 쓴 탓에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都怪汇金如土的花钱现在变成了穷光蛋. 여기서 보면 돈을 흥청망청 쓰다라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유학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흥청망청 사는 그가 너무 한심하다. 他去留学没有学习挥金如土的买东西让人寒心. 여기에서 보면은 흥청망청 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흥청망청은 여러분 어떤 돈, 보통은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과 상관이 있고요. 그것을 계획성 없이 마음대로 쓰다라는 뜻으로 절약하지 않다라는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살다, 흥청망청 쓰다, 흥청망청 뿌리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자, 흥청망청은 절약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칸샤 렌시티. 아무리 부자라도 계획성 없이 뭐뭐 살다가는 결국 망하기 십상이다. 1번 흥청망청, 2번 모락모락, 3번 주렁주렁, 4번 글썽글썽.
네, 답은 1번 흥청망청이죠. 네, 아까 계획성이 없이 어떻게 살죠? 여러분, 네,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면 결국 너비, 네, 망하기 십상입니다. 라는 뜻이죠. 모락모락은 연기가 나는 곳에서 썼었고요. 주렁주렁은 나무 위에 열려있는 열매에 썼었고요. 글썽글썽은 눈물이 맺혀있는 모양이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흥청망청입니다. 자, 동사의 다이어입니다. 칸자 도이츠.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다이어는요, 이루다라는 다이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루다라는 다이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루다의 뜻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다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요, 가정을 이루다. 네, 주청지아핑이라는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다. 네, 다다오시티어. 잠을 이루다. 네, 루쉬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이루다의 뜻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루다의 뜻은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루다의 뜻인데요. 네, 어떤 일을, 목표한 일을 성공하다, 전공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으로 보시면 꿈을 이루다, 实现梦想. 목적을 이루다, 实现目标. 소원을 이루다, 实现愿望. 네, 여기에서는 전공, 实现의 뜻을 나타내죠. 자, 세 번째 이루다의 뜻은 주청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까 저기 가정을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주청지아핑이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 주청은 어떤 팀으로 조직되다, 주주라는 뜻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자, 우리 반은 5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我们班有50个人组成. 우리 팀은 3명으로 이루었다. 我们队有3个人组成. 네, 여기에서 보면 팀이나 반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팀, 모임이 조직되다, 주주 또는 주청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뜻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결과를 만들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성공하다, 내 목표한 일을 성공하다, 实现. 세 번째는 조직되다, 팀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주청, 주주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다이어는요, 나누다라는 다이어입니다. 이 나누다의 뜻은 4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뜻은요, 하나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다, 분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2개 이상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예문을 보면은요, 글을 3문단으로 나누다, 원장分成3段. 네. 사과를 반으로 나누다, 把苹果分成2半. 수익금을 나누다, 分配收益는 뜻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分成, 分配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하나를 2개 이상으로 분리시키다, 분배하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분류하다라는 뜻이고요. 分类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정품과 불량품으로 나누다, 按精品和次品分类. 네, 정품은 좋은 상품이죠. 불량품은 나쁜 상품, 문제가 있는 상품으로 두 가지를 분리시키다,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편을 나누다, 按边分类. 네, 우리 팀, 다른 팀, 파랑 팀, 노란 팀 이런 식으로 편을 분리시키다, 분류하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뜻은요, 이야기, 인사를 주고받다, 즉交流, 交谈의 뜻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다, 네, 和邻居互致问候, 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和朋友交谈의 뜻이죠.
자, 네 번째의 뜻은요, 즐거움이나 고통 등을 함께하다, 즉, 分享의 뜻을 나타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네, 기쁨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면 2배가 되고요. 슬픔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라는 뜻이죠. 부부는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네, 부부, 아내와 남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누다의 뜻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뜻은 分成几块, 几部分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분류하다라는 分类의 뜻인데요. 세 번째는 인사를 주고받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즉交流나交谈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즐거움이나 고통을 같이 分享, 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4개의 뜻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샤 리엔시티. 그와 모모 추억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잊지 못할 것이다. 사용한 물건을 잘 머머 놓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모모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1번 놓다, 2번 나누다, 3번 이루다, 4번 짓다. 네, 답은요, 2번 나누다죠. 네, 추억을 나누다. 우리 아까 짜오탄, 짜오류 이런 단어를 공부했었죠, 그쵸? 네. 여기에서는 짜오의 뜻이고요. 사용한 물건을 잘 분류시키다. 네,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야기를 나눈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1번의 놓다는요, 팡의 뜻이죠. 3번의 이루다는 아까 공부를 했듯이 성공하다. 네, 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네, 어떤 조직을 만들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었죠. 네, 짓다는 아까 집을 짓다, 이름을 짓다, 노래를 짓다, 이야기를 짓다 등등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네, 어떤 것을 창작하거나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다음은 문법 부분입니다. 칸이샤 위파더 부분. 함께 공부할 문법은 총 4가지의 문법이고요. 자, 이 문법의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앞에 기로 시작하는 문법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볼 문법은 기일수이다라는 문법입니다. 表示具有否定意义的行为经常发生. 네,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 기일수이다를 쓰고요. 이 기일수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나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일찍 오더니 요즘은 지각하기 일쑤네요. 以前都时早到最近老是迟到.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즘은 지각하기 일쑤네요 라는 뜻은 요즘 지각을 자주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비가 오다가 그치는 날에는
우산을 잃어버리기 일수예요. 雨下着又停的时候老是把伞弄丢.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산을 잃어버리기 일수이다 라는 뜻은 자주 우산을 잃어버린다. 습관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잃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 일수이다 라는 뜻은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어떤 상황에서는 자주 발생하거나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일수이다 라는 문법을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기나름이다 입니다. 네, 기나름이다 라는 뜻은요, 야오칸, 데이칸 이란 뜻인데요. 자, 형태는 여러분 역시 동작 동사 뒤에 기나름이다를 쓰게 되고요. 의미는 앞의 동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볼게요. 사람의 외모는 꾸미기 나름이다. 人的外貌要看怎么打扮. 네. 그래서 어떻게 외모를 꾸미냐에 따라서 예뻐질 수도 있고 못생겨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결혼식 비용은 계획하기 나름이다. 婚礼的费用要看怎么计划. 네. 여기에서도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나름이다는요. 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문법입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요. 기십상이다입니다. 기십상이다라는 뜻은 기쉽다, 네, 容易怎么样이라는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앞에 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발생하는 동작은 좋은 동작보다는 부정적인 동작에 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볼게요, 여러분.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기십상이다를 쓰게 되고요. 의미는 前面的动作发生的可能性高, 즉 容易怎么怎么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의어가 기쉽다가 되겠죠. 네,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불면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今天要做的事事到明天的话很容易失败. 네, 여기에서 내일로 미루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실패하기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십상이다는 기쉽다와 유의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네 번째 문법은 을 따름이다입니다. 네, 여러분, 을 따름이다라는 뜻은 저희가 중급 때 같이 봤었던 뭐뭐을 뿐이다라는 문법과 유의어인데요. 네, 그 이상이 없다, 그 정도이다, 그뿐이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형태는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 모두에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르를 써주면 되고요. 뒤에 따름이다가 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내 상황 이렇게 잘 이해해 주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这么理解我的情况不知道怎么感谢.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울 뿐이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没有别的办法就努力做. 네,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 따름이다는 여러분 을 뿐이다. 只是怎么怎么怎么样이란 뜻이죠. 네, 이 두 개가 유의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함께 준비한 동료들에게 뭐뭐. 1번 미안하기 일수이다.
2번, 미안하기 나름이다. 3번, 미안하기 십상이다. 4번, 미안할 따름이다. 네, 답은요. 미안할 따름이다입니다. 네, 여러분 1번의 기일수이다는 자주 미안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미안하기 나름이다는 미안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르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미안하기 십상이다는 미안하기 쉽다. 네, 롱이 점 모양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할 뿐이다 라는 뜻을 가진 4번 미안할 따름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希望大家课后多多复习. 여러분 열심히 복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